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레드썬입니다. 오늘 그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이슈가 시장을 상당히 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주가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지난번에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한 번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투자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 유상증자 부분이 주가를 크게 대밀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7월 달이면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봤는데 이런 그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좋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오늘 그 뭐 물론 이제 뭐 지금 보시는 것이 에코프로 BM이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에코프로도 오늘 13%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하락 부분에서 다들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유상증자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엄청나게 좀 커진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힘든 구간이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마지막 또 이제 구분응선에 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악재가 숨겨졌던 악재가 저는 이제 다 벗겨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유상증자 발표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왜 지금 이제 다들 주가가 바닥에 왔다 그러는데 왜 지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증자라니까 증자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주주가치 희석이 된다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신주 발행이 주가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주가의 하락과 뭐 원인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그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이제 주주 가치 희석되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오늘 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주주 가치의 희석 여부 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야지 주가 바닥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은 좀 힘든 장이에요. 힘든 그 에코프로비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럼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끝까지 청취하실 성공 투자의 길로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유상증자 핵심 발표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보신 분도 다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유상 1조 2천억, 1조 2천억의 유상증자를 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중장 이게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 예. 그래서 이제 그 1조 2천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990만 주를 새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10%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정 발행가가 12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제 발행도 못 해요. 청약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도 지금 가격이 13만 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지켜주리라고 믿어요. 에코프 비랩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여기 보시면은요. 에코프로의 유상증자 이슈 부분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죠. 되게 유상증자를 하면 그렇게 돼요. 그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주주 가치가 희석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증권사라던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요 유상증자의 결정 요 부분과
주주가치 희석이 나오는데 뭐 10% 정도 발행하는데 지금 증권가의 시각 IM 증권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보류라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자금 조달 방식 저는 이제 금액이 크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뭐 투자하는 건 다 이윤이 있어요. 이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서 요건 이제 다 지우고 뭐 집중을 좀 했다니까 다 지우고 이 요 자금 사용처 그러니까 되게 이제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두 가지 측면이잖아. 하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 조달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이제 뭐 회사 경비라던가 이런 거 쓴다면 주가가 대급락을 해버리죠. 대급락을 하는 왜냐면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게 이제 그 나타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다른 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양극재 그러니까 왜 아까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제가 보면은 양극재를 시설 투자한다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재료 매입 제가 볼 때 이거 지워버리고 원재료 매입 이거는 이제 자기가 돈이 어느 정도 벌어놨으면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헝가리 공장 투자는 뭐 좋다 쳐요. 근데 재련소 지분을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 업황이 안 좋은데 뭐 업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니켈 재련소를 갖다가 그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인수를 해서 그 수익을 또 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까지가 과연 뭐 언젠간 수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수하고 수익이 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주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저게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만일 이제 양극재 시설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건 매출로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있겠다. 계약은 또 미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런 재련소를 인수하고 니켈이 이제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고 업황이 이쪽 니켈 쪽이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그래서 이 부분 그 원가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참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 사용처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그 아주 플러스 요인 예나 같았으면 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이게 다규모의 투자 부분이 주가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을 주고 또 뭐 DB증권도 목표가를 또 하향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니켈의 재련소의 투자 성과 수익성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데 뭐 언제쯤 되냐 이거죠. 언제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계속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그 뭐 적자라든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주가에 반영됐다고 저는 이제 봤는데 이런 그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이제 빠지는 것은 뭐 얼만큼 빠지냐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 부분은 돈이 필요했다는 쪽으로 참 흘러간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보면 뭐 원재료 매입, 운영자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일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이 유상증자를 해서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물량 부담이 있겠고요. 신주에 대한 물량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물량 부담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물량 부담을 이겨내려 그러면은 만약 이제 그 뭐 양극재에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그걸 매출로 뭐 2, 3년에서 이어지면 좋은데 이걸 이제 그 니켈 그 지분 취득했잖아요. 근데 이 니켈의 효과가 과연 시장에서 언제쯤 먹히냐 이거죠.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상증자, 왜 지금 유상증자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주주가치의 희석, 요거는 아직 집중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 하락원인가 시장 반등,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그 인수 부분, 또 그 인수에서 그 효과 부분이 과연 언제쯤 되느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보다는 저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발행 주식의 10% 정도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주가가 되게 한 7, 8% 빠지면서 그만둬요. 근데 이제 업황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그게 주가가 도리어 언더슈팅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북미 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저도 생각지는 않았어요.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기존 발행 주식수의 총수의 1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업황이 부진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가의 그 하락 가치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접근하면 원래 한 10%만 7, 8% 아까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또 시각이 보는 시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대다수 시각이 그래서 목표가까지 하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여기서 물론 이제 뭐 내일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이제 그동안 주가가 빠져왔어요. 5점에서 26만 원대부터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한 12만 원 저는 제가 저번에 이제 지지 라인을 아니 그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고 얘기하고 이제 목표가는 한 18만 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조금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12만 원대 가면은 뭐 잠깐 깰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10%를 갖다 추정을 할 때 지금 7%잖아요. 7%에 3% 하고 거기서 조금 뭐그 아웃퍼폼 뭐저 그 조금 더 빠진다고 치더라도 한 10%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유상전자 가격이 있다면 거기는 또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안 되면은 유상전자 못 하잖아요. 그럼 주가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만 원대 전후로 주가가 이제 좀 이렇게 빠지는 게 멈추지 않을까.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폭은 있죠. 요번에 포함해놨죠. 근데 이제 반등이 이제 문제. 반등. 제가 볼 때. 반등이 가장 문제예요. 반등이 문제라. 요 반등은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단타는 당연히 제가 여기서 단타하느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바닥이 와도 단타는 아주 짧게 하고 차라리 메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 빠지면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그 반도체 관련 아니면 이제 뭐 우주항공, 강통신, AI 이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시각을 요번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디서 샀는지까지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제가 뭐 여기서 샀어 여기서 살 수 있고 옛날에 좋았으니까 갖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신 분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저번에 그 에코프로 비하면서 장래 이 부분을 볼 때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인비 때문에 잘 못 짓고 있는데 이걸 안 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그 삼성 SDI라든가 LG에너지 모두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서서히 수주가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6개월 이상 개월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충격이 조금 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될 수 있다. 아까 여기다 했잖아요. 주가가 그 반등하려면 또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물론 뭐 또 다른 재료가 확 나와준다면 좋은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부분이 나오기까지는 오늘 유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게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주가의 그 흐름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갖고 계시지만 단기 투자가는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자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그때는 좀 뭐 과감하게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그 유중 물량 부담. 두 번째는 지금 재련소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빨리 나타날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니켈 재련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을 좀 두는 게
뭐 장기 투자하시면 힘들다 하더라도 낫지 않냐, 이제 바닥이다, 이제 바닥이다 생각을 해왔는데도 갑자기 이런 외부 악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낙보이고, 다만 이제 그동안 빠져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2만 원대 전후로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번 확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폭을 만들면서 저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심에서 매매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종목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중요한 그 성공 투자 전략인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면서도 돈을 일하게 하고 또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제 자면서도 돈 버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평생 몸을 써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또 카드값만 생활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가장 큰 부자가 된 이유는 특별한 단타 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고요.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복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수익만 나면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기업은 제품을 팔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 세계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제는 그 노동만으로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지금은 금융투자의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그 이자만으로 가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물가는 오르죠. 은행 이자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60대 투자자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직장인도 투자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도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흐르는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무섭다고 피할 것은 아닙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또 알고 접근하면 기회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수급, 재료, 타이밍 세 가지를 맞춰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엄청 필요하죠. 또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매매하잖아요.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시장 흐름을 함께 보고요. 종목의 재료를 갖다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공부를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직접 이제 운영하는 방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아까 복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리하고 단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요. 그래서 복리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그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실이 작고 그 수익이 크게 됐을 때 이 복리 차이가 1년이만 돼도요. 그 1,000만 원을 투자 55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간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기서 수익이 저는 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만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뭐 수익 난 거는 뭐 지나간 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그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6월 달에요.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재편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6월 달엔 솔립 현상이 있고요. 7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면서요. AI, 뭐 피지컬, 뭐 이런 쪽에서 새롭게 이제 기업이 빠진 것들 중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최바닥,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 많이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그 포맷이 만들어진 거.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거.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그 종목들이 빠지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지금 하나 또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오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워렌 버핏의 그 생각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시간상 최바닥 요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틀림없이 최바닥권에 있으면서 기업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참여하고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방이라고 있거든요. 텔레그램에 이렇게 이제 HTTPS를 때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 줄게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학습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 부분이죠. 여기 학투라고 있어요. 학습방.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클릭 한 번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최근에 어떤 어드바이스나 이런 부분에 손해 보신 분들은 아마 크게 틀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급등 종목의 비밀,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시면 됩니다. 급등 종목의 비밀, 요 다음에 알려 줄게요. 그래서 치시면은 거기에 이제 구독을 누르고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바로 하시면은 바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방에 학습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은요. 일단은 유튜브 방에 들어가시면요. 유튜브에 들어서 급등 종목의 비밀을 치시면 돼요. 그렇죠? 급등 종목의 비밀 이렇게 치시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급등 종목의 비밀에 여기 보시면은 그 구독 중 요거를 누르시고요. 가입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요 급등본문의 그 비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TM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소통방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죠.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특히 이제 자면서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같이 이 방에서 종목이면 종목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등 종목의 비밀 그를 클릭하셔가지고 학투 여기를 클릭하시면 학습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함께 같이 가셔가지고요. 주식에서 자면서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